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정치권을 향해서 따끔한 일침을 가하는 시간입니다. 김진애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 못합니다. 안녕 못합니다. 안녕 못합니다. 제 별명이 김진 에너지인데 에너지가 그냥 완전 다운돼 있고요. 매일매일이 괴롭습니다. 3월 7일, 14일, 21일, 28일 한 달이 지금 한 달째 똑같은 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요. 네. 제가 지금 이거는 요 앞에서 헤어를 해줘서 그러는데 네. 제가 지금 파마를 해야 되는데 네. 파면이 되면 파마하겠다 그러놓고 지금 3주가 지나고 있거든요. 파면과 파마를 같이 하는 이번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 포기하고 그냥 했어요. 저도 사실 똑같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시군요. 개인적으로 그냥 다들 그래요. 파면 드는 거 기다리고 하자. 이러다가 그냥 그렇군요. 언제 될지 몰라서 한 번 더 기다렸다가 저는 이번 주는 기다리려고요. 이번 주는 정말 돼야 되는데 이번 주에 돼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됩니다. 4월 11일까지 기다리면 이번 주에는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걱정인 게 지금 헌재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다음에는 이제 국회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게 정치의 시간이고 지금 광장의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이요. 점점 짧아지면서 서로 간에 지금 막 그냥 이게 뭐냐면 서로 간에 이 작용 부작용이 그러니까요. 하면서 이게 막 상승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 불안과 공포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릅니다. 정리를 해줘야 된다. 그렇습니다. 지금 해줘야 된다. 당연히 헌법재판소가 그거 하려고 뽑아놓은 거고 헌법기관이고 이제는 해라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헌재가 지금 정리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적어도 내일 아니면 모레까지 일단 기일 지정을 하면 일단은 이제 조금 진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뭐 이건 너무 결론부터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제 헌재가 결론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여야 다 얘기하잖아요. 뭐 어디로 아전인수로 하든 8대0 인용이든 아니면은 6대2든 아니면 뭐가 돼. 자기네들은 기각과 각하를 얘기하니까 뭘 하든 간에 결론을 내줘야 된다. 저는 결론을 이게 제가 헌법재판관에 대한 최종의 믿음인데 지금 판결을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판결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설마 여기서 기각이나 각하를 의견을 낼 수 있는 재판관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저의 상식의 믿음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만. 근데 하도 상식을 깨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재판이 지난번에 한덕수 재판 때 저는 그 이유를 보고 제가 기겁을 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까 봐 걱정을 하는 건데 어떻습니까? 자, 뭐 지금 나라가 참 혼란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천주교 사제들 시국선언도 발표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그렇게 정말 최악의 경우가 아니면 나오지는 않는데 3천여 명이 넘는 사제 수도자들이 빨리 선고를 해달라 촉구를 했는데 그만큼 아마 이분들 나왔다는 거는 인ገብ점에 다다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주일에 금요일 정도에 그 작가들이 나왔잖아요. 작가들이 이렇게 나오기도 쉽지 않고요. 쉽지 않죠. 그리고 헌법학회에서도 나오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마지막에 지금 이제 백도가 막 끌어오르기 직전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유흥식 추기경도 호소를 했습니다. 뭐 지금 국내에 계시지 않는데요. 그 호소는 잠깐 다시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양심이라는 말이 빛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이미 법에만 저촉되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해도 된다는 마음을 넘어 법을 가볍게 무시하는 일을 서슴지 않는 무서운 마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누구보다 정의와 양심에 먼저 물어야 하는 사제 지도층이 법마저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위기 대한민국을 위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호소합니다. 되어야 할 일은 빠르게 되도록 하는 일이 정의의 실현이며 양심의 회복입니다. 우리 안에 저 깊숙이 살아있는 정의와 양심의 소리를 듣는다면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프란치스크 교황님은 고통에는 중립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의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우리 헌법이 말하는 정의의 판결을 해 주십시오. 극도의 혼란과 불안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로 가족과 이웃이 싸우고 수없이 많은 상점이 폐업을 하고 젊은이들은 어디서 미래를 찾아야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모두가 너나 없이 어려운 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돌볼 처지가 안 되면 사회는 더욱더 나밖에 모르는 일이 가속화되고 인간이 서로를 돌보고 협력하지 못한다면 공영의 길은 점점 멀어집니다. 이제 올바르면서도 조속한 회복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내린 사람들에 대한 시시비비를 명백히 밝혀주시길 촉구합니다. 빨리 파면해달라고 촉구한다고 들리는데요. 송직자부 장관이시면은요. 추기경이시죠. 그러니까 공직 직책이 네네 교황청에 계시면은 장래 교황이 되실지도 모르는 이런 분입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프란치스코 교황이 얘기하셨던 여기 바로 광화문에 와서 얘기하셨던 맞습니다. 고통에는 중립이 없다라는 말처럼 정의에는 중립이 없다. 왜냐하면 이게 헌재 촉구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서 판결을 좀 내려. 이거 지금 벌써 일주일 된 메시지예요. 맞아요. 지난주 화요일 날 나왔거든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근데 헌재가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안 하고는 못 빼겠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진짜 이번 주가 거의 마지막 빨리 좀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별의별 소문이 달려 계속 들리는 게 5대3 되더라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일종의 기사를 가장한 찌라시성. 찌라시다. 왜냐하면 저는요. 그냥 해석, 왜냐하면 우리가 해석은 할 수 있잖아요. 지금 5대3이든 6대2든 7대1이든 8대0이든 다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데 솔직히는 이거는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비밀주의를 계속해서 엄수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해석인데 이 기사를 씀으로 해서 그다음에 갑자기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불안, 네. 한쪽에서는 공포 이게 더 점증이 되는 이런 기사가 썼어요. 맞아요. 기사가 됐는데 그거 일부러 그렇게 한 거 아닐까요? 일부러 한 것이다. 저는 일부러 확인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것도 일종의 작전이라고 보이는데 네. 그 작전을 만약 그렇게 했으면은 그 작전은 어느 만큼은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5대3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5대3도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지만 네. 저는 이렇게 봤거든요. 한 명이나 두 명이 이른바 왜냐하면 지금 인용의 의견을 내면서 판결을 거부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다만 헌법재판소의 일부 재판관이 이것저것 얘기를 하면서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까지는 그게 이른바 말하자면은 사보타주입니다. 네, 예. 태업을 하는 거죠. 네, 네. 왜냐하면 특별하게 자기 의견을 밝히지 않으면서 이 얘기는 이거는 왜냐하면 지금 이유는 딱 그거거든요. 3월 26일 이재명 판결. 그다음에 4월 2일 재보궐선거. 네. 이거는 좀 끝나고 하는 게 저쪽에도 약간의 그러니까 그걸 하면서 나머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좀 하는 게 왜냐하면 그러니까 판결을 소집을 못하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닐까. 예. 뭐 이런 생각이 저는 제일 의문이 됩니다. 뭐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요. 네. 헌재 재판관쯤 되면은 뭐라고 뭐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말 뭐 하면서 이거 좀 해봐. 막 예. 이렇게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나중에 화나면은 막 노골적으로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헌법재판관들끼리는 그렇게 못할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럴 거라는 생각이 가장 큰데 그게 지금 두려워하는 게 뭐 5대3도 5대3이지만 결국 시간의 싸움이잖아요. 네. 4월 18일이 이제 퇴임 날짜고 네. 두 재판관 그 전에는 돼야 되는데 만약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것 같기도 하고요. 어저께 김민석 최고위원이 네. 뭐 지금 이제 여러 각도에서 민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어저께 김민석 최고위원이 이 얘기는 했어요. 김민석 최고위원이 지난주에는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이 이재명 재판에
힘을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우려를 하셨는데 네. 솔직히 지금 이제 김민석 의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미리 경고하는 거거든요. 계엄 때도 계속해서 옐로 카드 다 그게 그래서 효과를 봤습니다. 네. 계엄 막았고 그다음에 지난번 재판도 무죄를 받았고. 그렇죠. 근데 이번 18일 날을 가지고 그때가 돼서 두 재판관이 그대로 퇴임을 하게 만들면은 그 이후에 마은혁 플러스 2명을 권한대행이 임명하려고 들 거다. 네.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윤석열 직무 복귀를 위한 헌재 내부의 구성을 바꾸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일어날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예고를 하셨는데 저는 이것도 경고라고 봐야 된다. 경고라고 봅니다. 경고라. 근데 이제 처음부터 마은혁을 임명 안 한 거는 이런 거를 다 예상했던 꼼수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지금 마은혁이 내부에 있다고 그래 보세요. 끝났죠. 예. 끝난 게 그냥 6대3으로 판결이 났을 거예요. 어떡하든가 6대3으로 내야지 어떡하냐. 예. 그 다음에는 솔직히는 그렇게 해가지고 6이 되잖아요. 나머지 3도 절대로 못합니다. 9대0 되겠죠. 그럼 9대0이 됩니다. 예. 그렇게 됐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게 없으니까 자꾸 이걸 가지고 변수를 만들어서 나중에 2명을 자기네들이 원하는 재판관으로 하려고.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못합니다. 대통령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요. 대통령으로 돼 있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또 위원회 관련된 문제가 생길 텐데 그때는 누가 판결을 해줍니까? 그러니까요. 6명밖에 없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마은혁 재판관을 빨리 한덕수 대행이 임명을 하면 되는데 네. 가만히 있거든요. 계속 가만히 있어요. 그거는 소요를 만들려고 하는 작전이죠. 저는 지금 우리가 또 이제 민주당의 한편에서는 네. 어저께 또 달려가서 2일까지 아니 4월 1일까지 내일 모레까지 네. 내일까지죠. 예. 내일까지 마은혁 임명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이거는요 마은혁을 임명하고 안 하고 하는 거는 솔직히 이번 판결에는 크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겁니다. 임명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없기 때문에 그 4월 18일까지 하는 데는 그런데 임명을 함으로 해서 헌재가 앞으로도 헌정이 유지될 수 있을 거라는 안정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좀 이제 전체가 좀 불안이 많이 가시게 된다라는 건 있죠. 네. 그리고 내일까지 안 한다 그러면 저는 모레 탄핵해야 된다? 한덕수 탄핵으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한 달 전에 위헌이라고 얘기를 했고 해놨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주일 전에도 상당 기간이라고 했지만 벌써 일주일이 지났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맞아요. 이거는 탄핵 안 할 수가 없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본인들이. 그러니까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은혁을 지금 임명을 해놓는 것이 이건 뭐냐면 국힘 쪽에서는 자꾸 주장을 지금 5대3이기 때문에 자꾸 마은혁을 임명하라 이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에요. 헌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7명을 갖춰놔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6명 가지고는 못합니다. 아무것도. 2명이 퇴임하고 나면은. 근데 그때 가가지고 마은혁을 임명하면 너무 늦어요. 그러니까 네. 빨리 해놔서 헌재가 헌정 질서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안정감을 달래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민주당에서 탄핵 얘기를 하고 중대 결심 얘기하니까 권선우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 지금 김어준 씨, 내란 선동, 민주당 초선 의원들 72명 내란 선동죄로 고발을 하겠다라고 하거든요. 아니 검찰 출신들은 덮어씌우기 하는 게 네. 그게 무슨 습관으로 배운 겁니까 뭔가. 아니 내란을 일으킨 게 누군데 그리고 내란을 지금 동조하고 있는 정당이 누군데 그러니까요. 어디서 내란을 얘기를 하는 겁니까? 내란이라고 하는 정확하게 정변을 일으키는 거하고 군인을 쓰는 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국회에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얘기하는 걸 가지고 왜 탄핵에 헌정 질서를 하는 걸 가지고 내란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까? 이거 순전히 딴 거 아니에요. 딴 거 아닙니다. 이 교란시켜서 자기네들 지지자들이 입 밖에 내게 하기 위해서 그거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선동하는 거다. 순전히 선동 준동 외에는 딴 거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걸 보면
국힘도 지금 이제 이게 다 달았어요. 할 게 별로 없다 이 말. 할 게 없는 거예요. 별에 저런 걸 해버려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예. 민주당 쪽은 지금 탄핵 찬성 세력은 불안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탄핵 찬성 세력과 국힘은 공포에 쌓여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재명 대표의 무죄 판결이 되고 네.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는 트라우마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패닉 상태가 멘붕도 아니야. 완전히 패닉이 돼서 알 수 있는 건 다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것들 얘기를 자꾸 하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니 나는 이재명 대표는 그런 말 한 적도 없습니다. 어저께 저거 이재명 대표는 거기에 왜 끼워 넣었으며 아니 김호준이는 거기에 왜 들어? 그렇죠. 아무 아니 상관없는 김호준이는 사람인데. 거기 딱 앉아가지고 여기에 나와서 조선 의원이 나와서 네. 얘기한 거를 조선 의원이 얘기 나온 거 막으란 말이에요. 뭐예요? 진행자잖아요. 그냥. 글쎄 말이죠. 예. 아, 난 좀 그것도 다 김호준이라는 밥을 고깃밥으로 던져주는 주려고. 거예요. 그러면서 일부러 그거예요. 일부러. 이재명 대표, 김호준 그러는 겁니다. 진행자까지 넣은 그러니까 것이다. 혐오와 증오의 대상을 자꾸 심어주려고 하는 지금 혐오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판에 또 눈에 띄는 게 최상무 경제부총리인데 워낙 약세 때 미국 채권을 매입을 했더라고요. 아, 뭡니까 이게? 이름도 모기야, 모기. 예. 피 빨아먹는 모기야. 아니 지금 원화가 지금 대단합니다. 약세가 되고 예. 달러 강세를 해가지고 이거 환율 방어를 하느냐 못하느냐 네. 그거의 주축 세력이 누굽니까? 거기에 수장이 그게 경제부총리 아니에요. 단돈 100원이라도 그거 넣으면 안 되는데 2억이나 넣어버렸어요. 돈 벌고 싶은갑네. 아니 정말 아니 말이죠. 그게 네. 이른바 저는 매국노라고까지 얘기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이거는 정말 매판 자본이라고 얘기를 그러니까요. 해야 되나? 이건 뭡니까? 본인이 책임자지 않습니까? 아니 왜냐하면 우리 환율이 떨어지면 자기는 돈을 버는 거예요. 거니까. 말이 됩니까? 거기다 하는 게. 책임자잖아요. 본인이 책임자인데 반대로 마음이라도 반대로 먹어야 돼. 마음이 달리 먹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잖아요. 이거 보면. 아니 그리고 한쪽에서는 뭐라 걱정하는 척하면서 한쪽에서 올라가면 돈벌이 하러 웃고 있는 가고. 거 아니에요. 이게 인간입니까, 아니 저는 그 솔직히 법에 지금도 얘기하는 게 네. 법에는 금지 사항이 없다 그러는데 법에야 뭐. 예. 솔직히 법에는 증권에 투자해도 뭐라 그러지 않는데 사실은 주식에 이렇게 투자하는 거 저는 공직자는 특히 높은 공직자는 주식에 이렇게 투자하는 것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요 그렇게 되면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요. 이번에 오세훈 시장도 예. 미국채 엔디비아니 테슬라니 이런 데다 했던데 네. 그럼 거기다 해놓고 나면 그거 오르냐 안 오르냐 보고 보고 앉아있을 있거든요. 거 아닙니까? 그 도박하는 거하고 똑같은 심성이거든요. 옛날에 뭐 김남국 의원 코인 그걸로 그 난리를 쳐가지고 했더만 글쎄 자기들도 하고 말이지. 있었네요.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 아니 이런 사람들이 공직자에 고위공직자에 앉아 있어가지고 그냥 나와서 주식 투자나 해요. 그냥 앉아가 집에서. 그러니까 그러면 되잖아요. 우리나라 환율이 뭐냐면 이런 지금 의문까지 있잖아요. 혹시 네. 그러니까요. 비상계엄이 있을 줄 알고 비상계엄이 있으면 환율이 떨어질 거는 거니까.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했나 지금 그래서 지금 시점을 공개하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은 아니 그렇게 그런 거 저거 하고 있으니까 싱크홀이고 뭐고 방비할 태세가 안 돼 있는 거죠. 이건 큰 문제입니다. 또 좀 봐야 되는 게 지금 심우정 총장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딸이죠. 딸이 지금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데 외교부는 일단 적극 부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뭔가 이상해요. 상당히 들어보면. 저도 뭐 지난주부터 네. 이건 이상. 왜냐하면 저는 그 전에 햇살론 받았다고 그럴 때 그때도 좀 이상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는 그거는 뭐 아버지가 100억이라도 예. 딸이 뭐 론 자격이 있으면 할 수도 있는 거지. 이 정도는 저는 얘기해 줬는데 이 취업에 관련된 거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일단 석사 자격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예정만 되지 아직 없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경력은 실제 경력은 8개월밖에 없는 사람을 2년 경력이 있는 사람을 여기다가 이상한 것들까지 다 해가지고서는 3년 경력이 있는 것처럼 만들었거든요. 네. 인턴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그 전에는 경제 부문의 석사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1차에 그 합격자를 안 내고 네.
그다음에 싹 바꿔가지고 국제정치로 바꿔버렸어요. 어학에 뭐 능통하고 이거 우리가 한두 번 본 겁니까? 딱 특혜 채용이잖아요. 저 치무정 딸 시켜 주려고 다 바꾼 거로 보이잖아요. 아니 여태까지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아니 조국 그래가 뭐 문제 그렇게 난리를 치더만 이건 또 언론에 그래서 이거는 심우정 케이스는 그 외에도 뭐 제일 많이 34억인가를 1년 동안 제 재산보다 더 많은 걸 1년 동안 벌었어. 어떻게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심우정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그리고 딸은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그게 특혜를 시작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좋은 잡 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다음에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정말 끔찍합니다. 이 정부가 윤석열 정권에 지금 있는 사람들이 썩어 빠졌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이거 빨리 바꾸지 않는 한은 대한민국 정말 망합니다. 다 이것도 조사가 좀 다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지난주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에 지금 조기 대선 체제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 추대론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경선 갈 거라고 생각해요. 예, 경선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그렇지 않아도 사실 상당히 1위가 워낙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경선이라는 건 당연히 경선으로 저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경선에 나오겠다고 그러는 분들이 아니 왜냐하면은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 경선을 하는데 아무도 거기에다가 경선 도적장을 내지 않으면 안 나오면은 그렇게 되면은 뭐 찬반 투표가 될 수는 있겠으나 경선은 하는 거를 원칙으로 해야죠. 그리고 경선을 통해서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경선을 하면은 가장 유력한 경쟁력이 더 높아집니다. 항상 그 과정에서. 그래서 저는 경선은 당연히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추대 얘기를 했습니까? 박지원 의원님 반대하셨어요? 박지원 의원 반대하신 거겠죠. 반대하신 거죠. 그런 얘기가 드니까 안 된다. 안 된다. 87%가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맞아요. 그래도 경선은 해야 됩니다. 경선은 원칙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이 재보궐선거 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게 부산의 교육감 선거인데 지금 이 사람들 탄핵 반대 집회 주도하는 전환길 등등이 가가지고서 선거운동하고 있어요. 선거운동하는데 자기 당 사람도 아니고 불교 신자를 안수기도까지 해줘가면서 가면서 그거는 제가 보기에 좀 그 사람들이 자기 당 사람이 아닌 거를 그렇죠. 아직 전환길이는 특별한 정당에 속하지를 않으니까. 그리고 또 부산 그러니까 교육감이 할 수는 있죠. 정당이 없는 거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 하는 게 문제는 아닌데. 할 수는 있는데 이건 이제 이게 문제죠. 자기가 일단 탄핵 정국에서 가진 지명도를 가지고 자기 정치를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제 항상 그게 있습니다. 탄핵 집회나 이런 시민단체 집회에 나오다가 그다음에 언론사를 하나 만들고 유튜브를 만들고 했어요, 지금. 그다음에는 그거 했죠, 이미. 그다음에는 이제 정치로 실제로 선거에 있는 데 가 가지고 유세를 하든가 운운하는 거. 여기까지 갔으면은 곧 정당 하시겠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새 그냥 인기가 뚝 떨어졌어요. 지금 유튜브도 조회수도 떨어지고 떨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전환길이 나오는 집회도 굉장히 사람들이 줄어들고 지난주에 주말에 여의도에서 한 거 보니까 굉장히 규모가 작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더 다뤄보죠. 명태균 지금 오늘 재판 2차 공판도 있고 명태균이 돈 준 여권 인사가 더 많다 이런 보도도 있는데 결국은 사실은 공천 개입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김건희 조사 이거 언제쯤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일단 파면이 돼야죠. 파면돼야 하겠죠. 일단 파면되고 그다음에는 이제 파면되고 나서면 일단 검찰이 움직일 거고요. 검찰은 지금은 이제 저기로 움직이지 오세훈과 홍준표 이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면은 김건희에 대한 왜냐하면 지금 검찰도 이른바 윤석열 탈옥이 있고 석방이 있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눈치 보는 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일단 파면이 되고 나면 달라질 겁니다. 근데 그러고 나면은 곧 특검이 있을 거고요. 김건희는 어디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어디 갈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증거는 이미 다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지금은 윤석열이 관건입니다. 지금 일단은 김건희는 잠깐 뒤로 놓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은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장 지금 항상 얘기하지만 또 도돌이표입니다. 가장 급선무가
파면 선고. 헌재의 시간. 파면 선고. 네. 이 결단 헌재는 결단하십시오. 이번 주 안으로 8대0으로 파면 결정을 빨리 결정을 해달라. 빨리 결정. 4월 4일이 예. 정말 마지노다. 이거는 광장의 시간. 뭐냐 광장에 저는 이거 어떻게 왜 그러는지 4.18 다음 날이 4.19예요. 하필 그러네요. 예. 을사년이에요. 이거 저 징조가 아주 지난 주말에 네. 분위기는 다 같이 여태까지는 투쟁, 파면 이런 얘기만 했는데 이제는 항쟁, 봉기 항쟁 이래 되네요. 이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재판소에서 빨리 그러니까 결정을 내려줘야 된다. 예. 헌재가 솔직히 자기네들 속으로 다 해놓고 우리를 이렇게 연복이고 있는 건 아니겠죠, 설마? 아니겠죠. 알겠습니다. 빨리 결심 바라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진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